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 날짜별로 뭐 중요하게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라떼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뭘 해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차트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전날 이제 아침에 이제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였고 어떤 ETF들이 움직였느냐를 말씀드리죠. 제가 보니까 일단 뭐 그림상을 좀 빨리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니까 원전 주식이 좀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구리 주식도 좀 강세가 있었고, 원전 주식이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런 파일을 보는 것도 다 드립니다. 일단 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AI와 전력기기, 조선 및 해운, 화장품, 바이오 수출 이쪽에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 보는데 블룸에너지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제 블룸에너지가 이제 SOFC 관련해서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인데, 이게 결국에는 상승한 이유를 이제 뒤져봐야겠죠. 블룸에너지가 상승해서 이제 미국의 이 내용을 보니까 블룸에너지가 오른 이유는 이것도 결국 AI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3일 날 오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안 오른 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막 뛰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블룸에너지의 SOFC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제 SK 이터닉스다. 이 SK 이터닉스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결국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매수 타점을 뭐 차트를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일 장중 고가에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이제 마이너스 5% 이상 밀리게 되면 그거는 일단 매수 타점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장중에 이 SK 이터닉스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지금부터는,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이 이제 꿈틀거렸는데 이제 BHI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볼만하지 않냐라고 이제 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이 막 뛰면은 저는 BHI를 좀 BHI를 좀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이제 신규 수주 목표액이 이제 최종 한 1조 원, 맥스 이제 1조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주 잔고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기관 누적 순매수가 신고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려하면 좀 볼만하지 않냐, 이런 걸 이제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지금 BHI가 좀 꿈틀꿈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여전히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상승 종목 수가 좀 적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이제 빙그레가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빙그레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상으로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내수를 볼 때 우리가 판가 위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에코스라고 하는 데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아이스크림의 물가 지수표가 있어요. 이 물가가 올라간 게 언제냐면 9월, 10월이에요. 이거는 검은 거는 우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 빙과나 이런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은 계절성을 타기 때문에 YY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YY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아이스크림 관련된 소비자 물가가 이미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수에서 실적이 좋은데다가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빙그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단 목표가가 14만원 나와서 오늘 이제 움직였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연간 단위로 이제 그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주요 수출하는 게, 이 바나나맛 우유, 그 다음에 붕어 싸만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서는 이제 메로나가 이제 수출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 라떼 회원분들한테는 수출 데이터들을 잠정치로 이제 올려서 보여드리면 YY로 그로스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도 오늘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루다가 자체적으로 했던 게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 알테오젠이 부각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가 좀 밀렸죠. 그게 이제 내일 아시다시피 5월 23일 날 이 아스코의 초록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좀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시연을 한번 했을 거다. 초록이 공개되는 내일 팔면은 세론이 나오는 게 좀 늦으니까 오늘 이제 팔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론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게 순간 멈칫하더니 바로 쏴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원전 관련해서 제가 BHI를 좋게 본 게, 이 3프로에서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SMR 자체를 미국이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원전 관련해서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더 이상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이제 SMR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SMR 관련해서 가장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겠지만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BHI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수출 한번 보시죠. 예, 수출을 다 드리는데 이게 김이에요. 이거 김 수출이고, 이게 메로나랑 그 수출을 합친 겁니다. 우유 수출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보면은 YY랑 MOM으로 둘 다 이제 5월 달에는 일평균 수출이 올라가고 있고, 2분기에는 YY로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물가지표가 좋아졌으니까 내수 쪽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 빙그레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결국 이제 추정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추정 이익을 빙그레에서 오늘 이제 상상인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8배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잡을 때는 아마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비중이랑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비중을 국내는 뭐 한 20배 주고, 국내가 이제 8배 정도 주고 해외는 한 20배 주고 이래가지고 이익 비중에다가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타켓 밸류에이션을 아마 선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 정도 이제 업사이드를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맥스 내년 기준으로 한 10배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 잘 가면 한 12배까지도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에버리지 코스닥의 드로우다운의 평균적인 어떤 기간을 보게 되면 한 38거래일 정도 되면은 1차적으로 어떤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지수의 조정 국면이 이게 36캔들이 어제거든요. 오늘 이제 37캔들이고 내일 이제 38캔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희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플레이 해볼 만한 시장이긴 하다. 다만 신용은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하길래, 이거 돌파하는 거 이 기간 자체가, 이 차트 기간 자체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돌파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있었던 기간을 한 방에 빵 하고 돌파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돌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돌파한 이유가 뭘까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전날 전기차 점유율이 한 돌파 10% 가까이 유력되는 것 때문인 거나, 또는 이제 오늘 이제 수소가 셌으니까 수소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돌파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게 CEO 인베스터가 있어요. CEO 인베스터가 5월 13일 날 기사상에서는 이게 6월에서 8월로 주주환원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5월 22일이고 이거 5월 13일 날 이미 이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또 찾으러 다닐 텐데 현대차의 주주환원 모멘텀이 지금 현재 괜찮은 어떤 시기상으로 한 두세 달 들고 있으면은 주주환원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체크하는 걸 보니까 이 관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챗GPT를 빨리 가동을 시켰죠. 챗GPT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야, EU가 중국에 이게 중국산 수입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거는 게 언제까지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단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해드렸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부과하는 시간이 언제까지니 했더니 이게 관세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이게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7월인데 이 7월 전에 이제 6월 5일까지인가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6월 5일, 6월 6일까지 이 조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통보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오늘 이제 왕창 샀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반덤핑이나 뭐 이 보조금이나 뭐 어쨌든 이제 EU가 6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관세 인상해서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이제 현대차가 훨씬 유리한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기아차도 수혜고 현대차도 수혜이지만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더 많이 올라간 이유는 한 두세 달 안에 있을 CEO 인베스터에 대한 이중 수혜까지 기대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 7월에 이제 관세를 때리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게 6월 초고 지금 현재 5월 22일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국인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왕창 이제 JP모건 창구를 통해 가지고 긁었다. 그래서 이제 긁으면서 한번 튀기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지 하다가 이게 관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삼성증권 연구원님까지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방향을 관세 수혜가 있다는 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완전 이제 튀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깨질 만한 어떤 자리도 아니고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거를 뚫고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현대차를 좀 보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중에 초록 공개가 다가오니까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이런 것들 다 밀려버렸는데, 초록 공개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6월달에 바이오를 좀 채워보고 싶은데 그 중에 6월달에 모멘텀 있는 것들을 좀 채워보고 싶다라고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제 결국 이제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 이런 것들을 6월달에 그 FDA 6월에서 뭐 8월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승인이 있고 그다음에 ST팜도 6월달에 이제 고객사가 FDA 승인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벤트가 있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또 하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선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수혜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화학이 어쩌면 이번 선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수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가 잡으려고 비축률을 풀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뉴스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름값을 떨어뜨리면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수요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 공급만 밀어버리면 납사 가격만 떨어지고 유가와 관련된 납사 가격만 떨어지고 실제 화학 가격의 수요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화학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단순 공급으로 유가만 떨어뜨려 버리면 화학 가격은 안 떨어지고 유가만 떨어지니까 유가를 통해서 만드는 이 상품 가격의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죠. 실제 제가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지수인데 이 100ppi.com에서 찾는 거거든요. 5월 22일도 보게 되면은 100ppi.com에서 이 플라스틱 지수는 신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랑 대환유화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은 날 재밌게도 군집 현상으로 화학 쪽에서 군집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 마감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떤 것들 각 주체별로 어떤 쪽에 유동성들이 막 공급이 되고 있었는지를 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랑 전력기기, 조선 및 해운, 화장품, 바이오, 수출, 화학 이쪽에서 뭔가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만 계속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나 잘 봅시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의 마지막으로 한번 긍정 뉴스 비율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체크를 하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화학 가격은 버티고 유가는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업종이 눈에 머릿속에 뜨는 게 첫 번째는 화학 지수 퓨어 케미칼,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주들이 아마 꿈틀할 수도 있긴 한데 항공주들을 플레이하는 게 맞나, 이거 그거는 일단 뒤로 가서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는 기관들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거를 보니까 여기 이제 기관 매수대금 기준인데 여기에 은근히 화학이 많아요. 여기도 화학이 있고, 그다음 효성첨단소재도 있고, 유니드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그래서 화학 종목들을 매수하는 주체들이 좀 생겼다. 그게 한 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사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 이런 쪽이 지금 현재 그림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종 쏠림이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고, 이 말은 결국 상승 종목, 상위 종목과 하위 종목 상의 편차가 벌어지고 있으니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현물 위주로 플레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붉은색이 쭉 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그때는 뭐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100%를 한다든가 신용을 좀 써본다든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